솔직히 말해볼까요? 예전엔 은퇴라고 하면 막연히 두려웠어요. 돈이 없으면 어쩌지, 외로우면 어쩌지, 할 일이 없으면 어쩌지. 하루하루 출근하면서 일하기 싫다 투덜대다가도 막상 은퇴를 앞두고 나니 더 무서운 건 빈 시간과 빈 통장이더라고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은퇴를 맞이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 없어도 안 불안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도 예전엔 이해 못했어요. 근데요, 살다 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으려면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란 것도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은퇴 2년 차, 제가 어떻게 진짜 자유를 찾았는지, 그리고 누구나 이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에도 평안할 수 있나요? 모두가 묻는 질문. 은퇴라는 게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일하다 보니 60이 코앞이고 어느 날 퇴직 권유를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럼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돼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지? 건강은 괜찮을까? 내일 뭐 하지?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이건 특별한 고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60대 중 절반 이상이 은퇴 후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불안을 뚫고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구조를 잘 바꾼 사람들이죠. 1. 사례 지출을 줄였더니 돈 걱정이 줄더라고요. 64세 이창수 씨. 이창수 씨는 62세에 퇴직하고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해 전북 남원으로 내려갔어요. 처음엔 이 시골에서 뭘 하며 살지? 싶었대요. 하지만 살다 보니 도시에 있을 때보다 돈이 훨씬 덜 나가고 사람도 더 따뜻하다고 느끼게 됐대요. 그가 가장 크게 바꾼 건 지출 구조예요. 예전엔 점심값만 하루 10,000원 넘게 나갔어요. 지금은 텃밭에서 상추 따고 계란 삶아서 밥 먹어요.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안 들고. 이게 진짜 삶이구나 싶더라고요. 이창수 씨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90만 원이 매달 들어오니 모자랄 게 없대요. 이런 말도 덧붙였죠. 많이 벌어도 불안할 땐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출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돈이 적어도 마음이 편해요. 이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2. 살에 돈 대신 시간을 가지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61세 김은주 씨. 김은주 씨는 58세에 조기 퇴직했어요. 30년을 직장에 몸 담았지만 더는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싫었다고 해요. 퇴직하고 나니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았어요. 그걸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삼기로 했대요. 사람들 만나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여행 가기 다 돈 안 드는 거였어요. 근데 내 인생에 없었던 것들이었죠. 회사 다닐 땐 시간에 쫓겨 살았거든요. 은주 씨는 은퇴 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감각이 하루를 채워준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자유는 시간에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은퇴 후에야 처음 내 것이 됐어요. 3. 살에 불안할수록 루틴이 필요해요. 65세 박정수 씨. 박정수 씨는 퇴직 후 우울증을 겪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 점점 의욕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시작했대요. 처음엔 단 10분, 나중엔 30분. 그러다 근처 공원에서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차도 한 잔 마시게 되었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은퇴 후에는 돈보다 루틴이 중요하다는 걸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습관이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정수 씨는 지금도 오전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엔 무료 노인복지관에서 운동하고 저녁엔 손주에게 전화해요. 이 단순한 일상이 그의 하루를 꽉 채우고 있대요. 전문가 인사이트 불안은 돈이 아닌 구조에서 온다. 은퇴 후 불안은 돈의 절대량보다도 삶의 구조가 무너졌을 때 더 크게 찾아와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소득 대체 구조 꼭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소규모 임대 수입, 파트타임 등 지출 절감 습관, 도시 중심의 소비형 생활에서 벗어나는 훈련. 일상 루틴 구축,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습관 만들기. 사회적 연결망 유지, 고립되지 않도록 관계를 지속하거나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 자아의 역할 재정립, 직장인이 아닌 나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 작가, 봉사자, 할머니, 여행자 등. 이게 다 돼야 진짜로 돈 없어도 안 불안한 삶이 가능해져요. 마무리하며, 진짜 자유는 돈보다 내 일상을 내가 정하는 데 있다. 저는 아직도 돈이 많진 않아요. 통장에 큰 숫자도 없고 고급 레스토랑보단 동네 김밥집을 자주 가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고요? 하루하루가 내 의지로 채워지니까요. 이 아침에 일어나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꾸릴 수 있다는 게 진짜 은퇴의 자유 아닐까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돈이 많지 않아도 외롭지 않게,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당당하게 노년을 사는 삶. 그 시작은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다시 설계하겠다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그 용기를 내보세요. 생각보다 인생은 은퇴 후에 더 빛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어서 전문가 시각으로 은퇴 후 돈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방법과 팁을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친근한 말투로 깊이 있는 정보를 담아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평안을 동시에 잡으려면 돈과 삶의 구조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퇴직금 얼마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일상을 짜는지가 중요하거든요. 1. 경제적 기반 다지기. 소득과 지출 두 갈래 길을 잘 관리하라. 은퇴 후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은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먼저 수입과 지출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봐야 합니다. 첫째, 소득 대체 루트를 여러 개 마련하세요. 국민연금이 주된 소득이라도 꼭 이것만 믿지 마세요. 연금 수령액은 퇴직 전 소득의 약 4,05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던 분은 국민연금으로 8만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달 100만 원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니 부가 소득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소형 원룸으로 나누어 월세 수입을 받거나 취미를 살려 손재주로 만든 제품을 소량 판매하거나 자격증을 활용해 시간제 1파트타임 강사, 상담, 운전 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수입이 월 2,03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둘째, 지출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많은 분이 내가 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적어보는 게 필수예요. 특히 고정 지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월세나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등 필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요금을 6만 원 쓰던 분이 요금제를 바꿔 2만 원대로 줄이고 1년에 한 번 하던 해외여행 대신 가까운 국내 여행으로 바꾸는 등 작은 절약이 누적되면 연간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2. 심리적 안정과 일상관리. 불안감은 빈 시간과 고립에서 시작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어도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 외로움이 찾아오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시간 관리와 사회적 연결도 꼭 챙겨야 해요. 첫째, 하루 일과 루틴을 만들고 지키세요. 은퇴자 중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겪는 분들 대다수는 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최소 3가지 정도의 반복되는 루틴을 만들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30분 산책, 낮에는 커뮤니티 센터 방문이나 독서,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소소한 일과를 정해보세요. 이렇게 습관이 생기면 내가 오늘 뭘 했지? 고민이 줄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도 커져요. 둘째,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세요. 퇴직 후 관계가 급격히 줄면서 외로움이 심해지는데 의도적으로 작은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주 1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 동네 경로당 모임에 꾸준히 나가는 거죠. 사람들과 얼굴 보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큽니다. 3. 구체적 실천 팁과 주의사항. 재무 점검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정확하게 하세요. 한 해가 지나면 보험, 금융상품, 지출 항목 등이 바뀌니까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해요. 지출 기록은 손으로 적기나 앱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하세요. 은퇴 후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투자의 적립식 펀드, 배당주도 고려할 만합니다. 건강관리 비용도 계획에 넣으세요. 은퇴 후 병원비, 약값 등 예기치 못한 의료 비용은 꼭 고려해야 하는 지출입니다. 정기검진과 꾸준한 운동도 필수예요. 자격증이나 기술을 활용해 가벼운 노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가 있다면 카풀이나 배달 일을, IT에 능숙하다면 온라인 강의나 프리랜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4. 현실적 사례로 보는 실천 전략. 홍길동 씨 67세는 국민연금 월 90만원, 소형 오피스텔 월세 30만원으로 월 120만원을 고정 수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월 80만원 정도로 생활비를 맞추고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 산책과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꾸준히 하며 정신 건강을 유지합니다. 박미영 씨 62세는 퇴직 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해 매달 2,030만원 추가 소득을 얻고 있어요. 동시에 재무 상담을 받아 보험을 줄이고 통신 비전 기세 등을 절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철수 씨 65세는 매주 자원봉사 활동과 동네 경로당 모임에 참석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합니다. 은퇴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꾸준한 사람 만남과 운동으로 회복했어요. 결론적으로 돈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말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관리,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만들어낸 진짜 자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계부를 써보고 하루 10분 산책을 해보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어느새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만듭니다. 불안에 눌리지 말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설계하세요. 그 길이 진짜 은퇴의 자유입니다.